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계신가요? 얼굴에 열감이 느껴져요. 오, 이 사진 색감이 좋네요. 제가 미감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예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얼굴이 뜨겁고 후끈후끈거려요. 오, 이 사진 색이 참 예쁘네요. 제가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우리는 점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원래 동사, 형용사를 사용해서 상태를 직접 서술하는 언어였어요. 얼굴이 뜨겁다, 높고 깊은 프라이팬, 영상이 부드럽다, 머리카락이 매끄럽고 반짝인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대부분 무슨 감으로 끝나는 명사예요. 얼굴에 열감이 있다, 높이감이 있는 프라이팬, 영상 질감이 좋다, 머리카락 결감이 좋다.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형용사를 서술어나 관형어로 만들어 사용했던 말이 지금은 명사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그 명사가 있다 또는 좋다 라고 말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변화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일본어의 영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본어에는 무슨 이 감을 붙여서 감각을 명사로 만드는 방식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존재감, 행복감, 상실감, 위화감, 현장감 같은 단어들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어 조어 방식이 한국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어서 두 번째 원인은 영어식 번역 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The design has a strong sense of depth. 이 말을 한국어답게 말하면 디자인이 깊어 보인다. 이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직역하듯 옮기면요. 디자인에 깊이감이 있다. 깊이감이 강하다가 돼요. 즉, 영어의 명사 중심 구조가 한국어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전문직 마케팅 언어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대의 전문적인 언어에서는 어떤 대상을 단순히 좋다, 예쁘다, 편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특징을 나누어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예쁘다 보다는 색감이 좋다.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해준다 보다는 피부의 수분감과 탄력감을 보충한다. 공간이 넓고 시원해서 탁 트여 보인다 보다는 공간감이 좋다. 이런 표현이 딱 들었을 때 더 전문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 디자인, 패션, 코스메틱, 인테리어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먼저 이러한 명사화된 표현들이 평가 언어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 대중들이 쓰는 일상어에까지 번져나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무슨 감, 이런 명사화된 표현들은요. 일본어 조어법, 그리고 영어식 번역투, 또 전문어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명사화된 표현에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좀 쓸쓸해져요. 이 표현보다는 이 사진에는 묘한 고립감이 느껴져요. 이 표현이 훨씬 더 구체적인 개념을 담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과해질 때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간은 미감도 좋고 공간감도 뛰어나요. 그리고 벽면의 질감, 나무 바닥의 결감도 좋아요. 어떤가요? 뭔가 각각의 정보가 너무 뭉쳐 보여서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좋다는 건지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지 않나요? 자, 이럴 때는 과거에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동사, 형용사를 위주로 풀었으면 훨씬 나아져요. 들어보세요. 이 공간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탁 트여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또 매우 부드러운 벽면으로 설계되었고요. 바닥의 나뭇결 하나하나가 곱게 살아있어요. 어때요? 한결 낫죠? 이렇듯 명사화를 한 표현들은요, 정확성과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사용하면 추상적이고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 언어는 계속 변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어의 어미 을까요 기억하시죠?
한국 사람들은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접적인 대답을 요구할 때는 을까요? 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저 사장님, 라이터 어디에 있습니까? 라이터 어디에 있어요? 라이터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말해왔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사장님, 라이터 어디에 있을까요? 와 같이 과거에는 상대의 의견을 물을 때만 써왔던 을까요? 라는 표현을 이런 일반 의문문에서도 습관적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올해로 45살이 된 이 아저씨 선생님은요,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적응이 되지 않아서 심지어 콘텐츠로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저도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도 몇십 년 전에는 어색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낯선 표현도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열감, 공간감, 미감, 질감 같은 표현 역시 한국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표현은 맞고 저 표현은 틀렸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더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야야쌤과 함께 한국어가 왜 점점 명사 중심으로 변하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쁘다 대신 미감이 좋다 라는 말, 자연스럽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런 명사 중심의 표현으로 인해 의미가 더 전문적이고 명확해진 것 같나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모호하고 딱딱하고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언어가 시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느끼시는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다르게 말하네 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야야쌤이었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